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에서 진화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작은 생물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생명이 진화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각종 매체에 과학 관련 글을 기고하고 안될 과학 같은 과학 채널에 출연하고 있는 과학자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합니다. 네, 생명과학은 생명현상, 즉 생명이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광범위한 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생물의 구조와 기능, 기원과 진화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요. 또 생물과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 혹은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연구합니다. 주요 생물 분야로는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태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등 다양한 생물 분야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세포생물학은 생명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고, 유전학은 유전 정보의 전달, 또 변이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또 생태학이라고 하는 생명과학 분야는요,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분자생물학은 생명 현상을 분자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각이 생명을 이해하는데 독특하고 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생명과학은 뿐만 아니라 의학, 농업, 환경과학과 같은 응용 분야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트렌드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체를 편집할 수 있는 DNA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크리스퍼 같은 기술들이 유전자를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류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의학, 농업, 생물학 연구에서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유전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생물학적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생명과학에서 만들어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복잡한 유전 정보나 단백질 구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인 맞춤형 의학과 발전을 들 수 있는데요. 환자의 유전적, 환경적, 생활 습관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전과 달리 환자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치료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생명과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와 발전들은 생명과학이 앞으로 사회적, 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하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연구원 혹은 과학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과 과학자들은 대학 혹은 기업과 정부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생물학적 현상을 연구하고요. 또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지식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치료법, 약품, 백신 개발 같은 것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지식의 경계 자체를 넓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에 더 가까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단백질 공학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산업, 의학, 농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학자나 생태학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생태계 관리 및 보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요. 생물학 교사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생명과학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지식의 전수자로서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대중들에게 과학적 발견과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생명과학의 가장 큰 매력은 생물을 연구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함께 지구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생명과학은 이러한 생물들에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탐구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흥미롭습니다. 물질들의 오묘한 작용이 생물 안에서 창발해내는 섬세하고 복잡한 생명 현상을 탐구하다 보면 엄청난 지적인 희열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분야는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학문은 건강, 질병, 환경, 식량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생명과학은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응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현재 여전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 분야를 추천드립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이 진로를 택할 때 고려할 만한 중요한 역량들은 제가 생각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사실 모든 과학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입니다. 생명과학자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데요. 이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사고력이 핵심적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생명과학적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함입니다. 과학 연구는 보통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꾸준히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성실성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생명과학 분야는 혼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판단력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명과학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유전학과 같은 전통적인 생명과학 관련 학문을 전공한 경우가 많지만요. 최근에는 생명정보학이나 시스템 생물학과 같이 생명과학과 수학, 통계학, 컴퓨터과학 같은 것을 결합한 분야에서 전공한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배경은 복잡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에서 생명과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나 화학 혹은 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생명과학 연구에 입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학이나 약학, 보건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하고 생명과학 연구에 기여하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이들은 특히 임상연구나 약물 개발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생명과학 분야는 매우 넓기 때문에요. 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혹은 가장 유리한 전공이나 활동 같은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과 직접 관련된 전공 외에도 물리학과 화학, 예를 들면 전기공학이나 재료공학뿐만 아니라 수학을 전공하는 것 또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생명현상에 수학을 적용하는 수리생물학 또는 의생명수학은 현재 생명과학 분야 내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너무 심각한 고민이나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재밌다고 생각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하고 관련 연구실이나 대중과학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이공계 분야에도 관심이 크다면 일단 그쪽 전공을 택하고 나중에 본인의 경험과 지식, 기술을 살려서 생명과학과 융합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과학 동화나 스캡틱 같은 과학 잡지들, 그리고 바다 출판사 사이언스 북스, 국리, 김영사, 동아시아 등 좋은 과학 책들을 많이 내는 좋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과학 교양서들을 많이 읽으시길,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기적 유전자와 같이 잘 알려진 외국 저자들의 명저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국내 저자들이 우리말로 쓴 좋은 과학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영상 자료들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테드 같이 유명한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과 크래시 코스 바이올로지, 크루츠 게작트 같은 시리즈들도 굉장히 좋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넷플릭스, BBC에서 만든 자연 혹은 생명 관련 다큐멘터리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체험 활동으로는 단연 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을 비롯한 과학관들과 자연사 박물관들을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자연으로 나가서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무언가를 직접 키워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슴벌레 덕후였는데요. 사슴벌레와 애벌레를
직접 잡으러 산을 헤매고 또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고 교배하고 또 변태 과정까지 직접 지켜보았던 것이 제가 생명과학자가 되는 데서 큰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생명과학 분야, 특히 너무나도 이 광범위한 과학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많은 친구들이 생명과학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시게 되었기를 바랍니다.